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유수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아이디어 상태부터 생각을 해보고, 그걸 유수정리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로랑 정리 상태를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되는데, 이렇게 지제로 한 포인트만 포함시켜 놓고, 우리가 D상에서 이제 해석적인 상황을 좀 주도록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기를 해석적인 상황을 주게 되면 F에 대한 적분을 취하면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사실 좀 없죠. 근데 우리가 또 고려해봤던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시 정리가 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지제로 포인트를 빼놓고 알짜리 반경을 줘가지고 로랑 급수 전개 형태를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상황을 살짝 바꿔서 어, 그러니까 상황을 둘 다 인지하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었던 건데 해석적인 상황, 특이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해석적인 상황에 대해서 코시도 함수나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했던 건데 그거는 어차피 해석적이면 적분을 때렸을 때 선적분을 때렸을 때 어차피 0이라는 결과를 가져가는 건 코시 정리가 보장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특이점을 포함하고 있는 F 상에서 이제 고려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제로에서는 특이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적분을 취해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좀만 고려를 해보자면 이 FG는 로랑 정리 때문에 이렇게 해석 부분과 주요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때 일반적으로 얘네들의 표현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2파이 i분의 1에 인테그랄, 이게는 n 플러스 1승인데 이게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fg의 dg. 자, 이렇게 되면 이게 b 마이너스 n 형태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요거 FG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 취한 결과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특이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래? 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n을 1로 주게 되면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태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b-1에다가 2파이 i만큼 곱해주게 되면 요거를 이 선적분에 대한 결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거가는 특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이 프린시펄 파트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K차 극점이면 그 K차 극점에서는 마이너스 1번째 항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0이 아닌 결과였다면 그 값을 여기다 박아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이 마이너스 1번째 값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유수라고 정리를 해요. 영어로는 residu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부분, 음수항 부분들을 프린시펄 파트, 주요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주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정의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는 게 이 유수라는 건데, 여기서는 특이점 하나만 포함시켜 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유수정리라고 하는 상황은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스테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얘기를 할게요. 스테이트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면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단순 연결 영역을 이루는 C를 고려할 건데 여기서 G1 포인트, G2 포인트, GM 포인트를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고 하고 이 GI들을 다 특이점으로 고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이점들은 해석적인 함수가 해석적인 포인트들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석적인 F가 해석적인 상황을 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F에 대해서 선적분한 결과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유수들을 디노트를 보통 어떻게 다시 하냐면 레지듀의 RES를 따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아까 전에 B-1랑이 이 레지듀가 되는 건데 유수가 되는 건데 이 GI 각각에 대해서 전개를 했을 때 그 마이너스 1번째 항이 결국 이 레지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파이 i의 서메이션의 레지듀의 1부터 n까지에 대한 합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유수 정리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원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넣었다 들어갔다가 뺐다 넣었다 들어갔다가 뺐다 넣었다 들어갔다 뺐다 넣었다 들어갔다 뺐다 해서 넣었다 들어갔다 뺐다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상황이 오면 결국 특이점들을 빼놓고 적분해서 0이란 결과를 가져갈 거고 각각에 대한 적분 결과의 합과 이 결과가 같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한 결과에서는 특이점들을 하나씩만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고려했던 그 레지듀의 2파이 i만큼만 곱해줘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러프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좀 힘든 부분들인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냐면 이 G가 2짜리 반경을 갖고 있는 커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2짜리 그 원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G-1에 G에 아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취해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1과 0이 분모의 0을 만드는 거니까 F 입장에서 보면 이 특이점들이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걸 통째로 F로 보자면 근데 그것도 이 반경 2짜리 원 안에 포함되고 있죠. 0짜리 그 다음에 1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2파이 i의 레지듀 0 그 다음에 1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래?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지금 FG로 본 거니까 FG를 그 급수전개 형태,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음수 번째 항이 결국 어떤 그 형태를 가져가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상황이 되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부분분수를 계산해 보면 G-1의 모시기 승분의 G분의 1의 모시기 승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3, 여기는 2 뭐 이 정도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얘만 구해보자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G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질을 계속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수 있고, 0에 대해서는 결국 요게 음수항 마이너스 1번째 항을 고려하는 거니까 얘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 형태를 0에 대해서 급수정리를 했으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줄 수는 없고 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을 취해보면 제 음수번째 항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얘에 대한 결과가 얼마인지 알아내서 둘의 합을 취한 다음에 2파이 i를 곱해주면 결국 이 적분 결과가 생겨요.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제 중요한 정보가 다시 생기는 건 뭐냐면 유수를 어떻게 계산할래?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계산을 취하는 방법을 열심히 이제 배우는 작업을 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책에 유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는 상황까지 흘러가는 거니까 그거 한 번만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 유수 정리를 고려하시면 되는데 학교 수학에서 그러니까 대학 상에서는 유수 정리까지 문제를 항상 출제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면 정말 중요한 정리이기도 하고 유수까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고, 임용에서는 사실 유수 정리가 요즘에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때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유수 정리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옛날에는 출제가 됐지만 요즘엔 잘 출제되는 방향은 아니고 앞으로도 좀 출제가 되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도구적으로 문제 풀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복수 해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기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